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아시아 최초 그리고 유럽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획득한 기업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브리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최초 그리고 유럽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허가 획득을 한 셀트리온,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바이오사에 역사적으로 남을 그런 기록인데, 셀트리온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이번 브리핑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셀트리온 관련해서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허가받은 세 번째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 전 사용 권고하는 의견을 획득했다. 자, 유럽에서 세 번째로 조건부 허가를 획득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받을 만한 일이다. 이번 조건부 허가 획득으로 레키로나는 고위험군 경증 환자, 그리고 중등증 환자 치료제로 사용 권고를 받았으며 유럽연합 각국의 자체 판단에 따라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조건부 허가를 획득함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이것을 이제 납품하는 곳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각국의 레키로나주를 판매하게 될 텐데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 치료군의 단축 회복 기간이 이렇게 3.4일, 전체 환자는 3.4일, 중등증 환자는 5.1일, 그리고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는 6.4일 이상 단축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로나주가 미국의 리제르논사와 일라이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 이후에 유럽에서 세 번째 승인이니까 물량 공급이 원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물량 공급과 관련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게 있어서 일단 증권사 레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강승원 애널리스트께서 작성해주신 2021년 3월 29일 셀트리온 레포트입니다. 자, 레키로나주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 획득. 자, 레키로나주가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다. 그래서 리젤레논사와 일라이 릴리사가 개발한 코비드19 항체 치료제 조건부 사용 권고 검토에 걸린 기간과 비슷하게 레키로나주도 이와 같은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고, 정식 허가 전 일종의 조건부 허가로 레키로나주의 롤링 리뷰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유럽에서 정식 시판 허가를 받게 될 것이고, 기존에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던 리젤레논과 릴라릴리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동일하다. 이런 절차는요. 그리고 레키로나주에 대한 수요는 미국에서 긴급 사용 허가 승인을 받은 리젤레논과 일라릴리의 항체 치료제는 미국 정부와 공급 계약을 체결. 미국 정부는 현재 310만 도주의 코비드19 항체 치료제를 확보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는 달리 유럽 국가들은 아직 코비드19 항체 치료제 확보하지 있지 못한 상황이다. 더불어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항체 치료제 특성상 단기간 내에 충분한 수량을 공급할 수 없다. 2월 26일 미국 정부는 일라릴리사의 항체 치료제 10만 도주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1월 25일까지 110만 도주를 순차적으로 공급하자는 옵션이 있다. 미국 정부는 100만 도주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일라릴리사가 공급할 수 있는 규모는 10만 도주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항체 치료제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9개월치 재고가 확보되어 있어야 할 만큼 생산에 시간이 걸리는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 충분한 양을 생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레키로나주의 올해 셀트리온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해서, 셀트리온사는 레키로나주의 생산 규모를 최대 320만 도주라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생산에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레키로나주는 30만 바이알, 즉 10만 도주이고 2021년 1공장에서 130만 도주에 해당하는 390만 바이알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공장에서 추가 130만 도주와 해외 CMO를 활용, 약
60만 도즈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와 계약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 정부가 리제네논사와 일라이 릴리사에서 계약한 내용을 근거로 추정하면 1월 12일 리제네논사는 125만 도즈를 도지당 2,100달러에 공급했고 2월 26일 일라이 릴리사도 10만 도즈를 도지당 2,100달러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리제네논과 일라이 릴리사의 항체 치료제는 두 가지 항체의 칵테일 제품이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는 단일 항체 치료제이다. 단일 항체 치료제이고 칵테일 치료제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항체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부작용의 염려가 있죠. 이제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두 가지 항체에 따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항체 치료제니까 단일 치료제로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부작용이 거의 경미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겠죠. 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는 단일 항체 치료제로서 일라이 릴리사의 코로나19 항체 단일 치료제인 밤라니비맙의 경우 도주당 1250달러에 공급된 점을 감안시 레키로나주의 가격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42만 5천원으로 상향한다. 42만 5천원을 주가를 상향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유럽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가격이 미국의 70% 수준임을 감안하여 도주당 875달러, 한화 약 100만원으로 가정했고요. 실제 각국 정부와의 구매 계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공급하는 단가는 각국 정부와의 구매 계약의 약 60%로 가정하였다. 그러면 자 70%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60%로 납품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져가는 수익은 10%가 되겠죠. 네. 이 가정에 따르면 올해 셀트리온 레키로나주의 매출 규모는 약 1.2조 원, 1.2조 원의 10%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가져가니까 또 1,200억 원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에 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올해 셀트리온의 매출은 약 3.3조 원으로 전년 대비 77%의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자, 그랬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미국과 유럽 규제기관에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에서 치료제는 길리어드, 미국과 유럽인데 이거 일라이 릴리, 리제네논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있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이오 바이오엔테크 그리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큐어백, 노바백스, 존슨앤존슨 이렇게 있는데 미국 정부가 구매한 항체 치료제는 일라이 릴리와 리제네논입니다. 그리고 항체 치료제 비교가 나왔는데 자 성분이 다 다르죠. 성분이 다 다르고 임상 대상 분석 대상 인원은 리제네논이 275명, 일라이 릴리가 452명인데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700ml 투여군, 2800mg 투여군, 7000mg 투여군, 그리고 플라시보 해서 플라시보가 좀 많아요. 플라시보가 많은데 자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용량이죠. 40mg 투여군, 그리고 80mg 투여군 이렇게 해서 100명, 103명, 그리고 플라시보 103명 이런 식이고요. 자 임상 이상 결과를 보았을 때 바이러스 양 이제 리제네논과 일라이 릴리 보면 리제네논과 7일째 바이러스 양이 고용량에서 4배, 저용량에서 3,300 감소했다. 29일째 방문 유무에 따라 위약 15분 15% 투여군 6%로 해서 이렇게 항체 음성 환자군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11일째 바이러스 양이 3.4배 감소, 1.6배 감소, 7000ml는 1.2배 감소. 그러니까 700ml하고 7000ml를 투여했을 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11일째. 네. 근데 자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자 대상의 54%가 중증 환자 발생이고 그 중증 환자 50세 이상 등 50세 이상 환자에서 68%가 감소했고 전체 환자 대상은 3.4일 이상 단축했고 중등증 환자는 5.1일 단축,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 같은 경우에 6.4일 이상 단축했기 때문에 체내 바이러스 농도 감소 속도가 투약군에서 위약군 대비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위약군 수준의 유사한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여기도 리제네논과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 위약군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부작용이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중대한 이상 반응에 사망 발생이 없다. 나이와 함께 초기기 폐렴 동반 여부가 증상의 위험 요소인데 레키로나주는 더욱 효과적임을 입증했고 중증 진행 정도를 억제함으로
의료 환경 부담도 개선한다라는 말씀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후에 뭐 미국에서 뭐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의 미국 매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유럽에서의 매출, 그리고 미국에서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추이, 뭐 그리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추이에서 점점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점유율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해서 이렇게 휴미라, 아바스틴, 졸레어, 스텔라라, 프롤리아, 아일리아 등등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셀트리온 이제 주가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앞서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또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죠. 공시 하나. 앞서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자, 공시 한번 보시면요. 자, 셀트리온의 거래소 공시 보면 셀트리온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해서 여러분 보시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정하는 장소인데 하루 만에 납품, 계약 기간은 하루. 계약 수주 일자는 3월 30일 어제이고요. 계약 금액이 2,686억 원입니다. 2,686억 원. 자,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유플라이마,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그리고 항체치료제 레키로나 해서 항체치료제 레키로나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판매가 되면 올해 시장 예상치로는 약 1.2조 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2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여기서 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아시아 최초 그리고 유럽에서 세 번째 승인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앞으로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정식 승인을 얻게 되면 그 판매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서민정 의원님께서는, 서민정 애널리스트께서는 자, 셀트리온의 주가를 42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42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 자, 그렇다고 하면 32만 3천 원에서 42만 5천 원까지 약 10만 원, 10만 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현재 주가 대비 약 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정고점은 뚫겠다,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럼 물론 그렇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장기적이겠죠. 중장기적이지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자, 하락을 멈추고, 자, 돌렸죠. 돌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매물대에서 이렇게 약간의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이 매물대 때문에 그래요. 이 매물대.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 그리고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야 34만 원 이상을 돌파를 해야 정고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또 요 매물대, 요 38만 원대 가지고 있는 요 매물대를 또 한번 뚫어야 되는 난관이, 자, 1차 난관에서 자, 한번 부딪히고 떨어졌기 때문에 또 한번 도전해서 올라가거나, 바로 아니면 뭐 한 두 번 더 도전해서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자, 2차 매물대에 도달을 하면 여기서 또 한번 미끄러지겠죠. 미끄러졌다 또 한 번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자, 올라갔다가 여러 번 도전을 했다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렇게 몇 번의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의 주가를 한 45만 원까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정도. 그렇지만 자, 아시아 최초 그리고 유럽에서 세 번째로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정식 허가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셀트리온은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이와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1.2조 원 규모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면, 레키로나주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적게 잡아도 10%라고 따졌을 때 1,200억 원을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도 보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면 이미 표시를 해놨는데, 요 매물대를 뚫고 한번 미끄러졌죠. 다시 요 15만원대 요 매물대를 한번 뚫고 나면, 자, 17만원대 요 매물대를 한번 더 뚫어야 되는 두 개의 난관이 있습니다. 요 두 개의 난관을 뚫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 중장기로 봤을 때 뭐 20만원까지, 자, 중장기로 20만원까지 본다, 그런 의견 드리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흘러내렸는데, 여기서 요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뭐 한 번이 될지 몇 번이 될지 해서 뚫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여기 매물대에 다다를 테고 여기 매물대에서도 몇 번에 걸쳐 뚫게 되면 자 20만 원까지 도달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 올해 연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21선 위에 있을 때, 자 21선 위에 21선 근처에 한번 오면 한번 또 잡아보시고 혹시 몰라서 21선 아래까지 올지는 모르겠는데 21선 아래 오면 또 한번 잡으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2주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3월 말이 되면 불장이 한번 온다. 그리고 3월 말에서 4월 선거 랠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여러분께 이미 여러 번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뭐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2021년 2월달, 3월달 성장군 포트폴리오가 나왔는데 매도 날짜 기준으로 2020년 3월 황정군 포트폴리오가 나왔는데요. 매도 날짜 기준으로 볼게요. 매도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2%, 4%, 4%, 17%, 1%, 5%, 8%, 7% 등등 거의 날마다 30일, 29일, 26일, 25일, 24일, 23일, 22일, 19일, 18일, 17일, 16일, 15일 별로 이렇게 거의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실 거예요. 매도 날짜 기준입니다. 매도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 가능하실 것이고요. 자, 이렇게 정산 수익률로 봤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났다. 거의 매일 수익이 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도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 손절도 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적게 줬다가 주가가 내렸을 때 비중을 실어서 다시 제자리로 오면 매도하는 독특한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식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해야 되기 때문이고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비중 조절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매일매일 수익이 나야 되는 전업 투자자분들께서는 실전투자연구원 황장군에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뭐 차트가 비슷한 것만큼 이렇게 요 매물대를 통과하고 가면 앞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